프로페서 X. 풍성하고 윤기 흐르던 그의 머리와 두피 상태가 드디어 급성 탈모로 인해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자비의 교수의 대머리를 향한 연대기, 엑스맨 신작 아포칼립스입니다. 로튼 토마토 수치 48%, 메타크리틱 스코어 52점. 각각 커뮤니티에서 놀랍도록 반타작, 거의 50대 50의 입지를 기록하고 있는 폭스의 엑스맨 아포칼립스입니다. 지난번에 다룬 일부 리뷰에서는 이번 영화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다뤄봤죠. 정말 멋진 영화였지만 호불호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엑스맨 아포칼립스 2부 장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비드라이브 출발합니다. 장점부터 이야기해봐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장점, 우선 감독 특유의 묵직하면서 경쾌하게 관객들을 홀리는 연출력이 당연 돋보인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때부터 사용했던 긴 공간을 관통하는 인트로 파트에서 시간의 흐름을 각 시대별의 이슈들, 매체들을 사용해 나타낸 부분은 그저 감탄을 자아냈고요. 또한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를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히어로물보다는 재해 영화에 가깝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후반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전투 내내 모든 것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자네들이 파괴되는 장면에서는 저 캐릭터가 이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 그 두터운 화려함에 눈이 호강하고 있다는 편이 맞겠네요. 그만큼 화면에서 보여지는 영상미가 역대급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퀵실버가 활약하는 모든 씬들이 할리우드에서 현재로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장면들이라고 하니 그 재미와 경이로움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 그레이의 피닉스 포스부터 잠시간 출연했던 울버린, 사일록의 생존, 오리지널 엑스맨 멤버들의 결집 등 세대 교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훌륭하게 다뤘다고 봅니다. 그 밖에 영화 자체의 배경이 80년도인 것을 이용하는 유머러스함도 있었죠. 팩맨 게임을 즐겨하는 퀵실버, 그리고 11워에 이어서 여기에서도 스타워즈에 관한 짧은 대사가 나왔는데, 작중의 캐릭터들이 3부작은 늘상 왜 망하냐 라는 이야기를 스타워즈에 빗대어 굳이 하는 것을 보면 이는 본인 또한 좋지 못한 평을 내리는 2006년의 엑스맨3 최후의 전쟁을 디스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떡밥들이 영화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찾는 즐거움도 한몫했죠. 물론 이번에도 엑스맨은 마블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블의 명예회장 스탠 리께서 카메오로 출연했었습니다. 장점이 돋보인다면 그만큼 약점이 있기 마련이겠죠. 조금 아쉬운 점들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극단적일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한데요. 이 영화는 전작과의 연결고리 등을 포함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한 영화지만 그 외적인 요소들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구멍이 많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영화의 중반에서 몰입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부터 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약점은 역설적이게도 엑스맨들과 아포칼립스 그 자체라는 거죠. 엑스맨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같은 캐릭터들이 리부트가 되어 나왔는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반발심과 더불어서 스토리와 캐릭터의 노선들이 전작들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어 가니까 이럴 거면 리부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전작들이 너무나 명작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던 터라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는 아포칼립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농담 삼아서 작중에 전 세계의 핵무기를 우주로 뿌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선량한 일을 해버립니다. 세상을 파괴해서 지배하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걸 터뜨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아포칼립스의 행보를 보는 관점을 인간이 아닌 뮤턴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아포칼립스가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 부수고 없애는 빌런이 아닌 선구자, 철학적인 빌런으로 탄생할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이 빌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서 풀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가지 엑스맨들을 한 영화에 모두 담으려는 시도가 조금 엇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중에서 다뤄졌던 사이클롭스의 이야기를 아포칼립스 이전에 따로 스탠드얼론 영화로 만들었다면, 또 진그레이의 피닉스 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좀 다뤄줬으면 어땠을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초행 관객들에게는 이후에 부가 설명이 필요한 영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에 대한 언급을 팬들이 아니면 모르게 장치를 해두었으니까요. 덧붙이면 어떠한 스토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공식 중에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은 절대로 그저 한 요소의 파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그토록 전지전능하고 강력한 힘을 휘두르던 아포칼립스가 전투에는 크게 참여하지 않았던 진 그레이에게 거의 원콤으로 사라져버리는데, 원작에서 또 이전 트릴로지에서 어떤 인물이었던지 간에 리부트를 그렇게나 부각시킨 상황에서 나온 사건이라 황당했던 건 사실이죠. 결국 팬이 아닌 관객들이 영화관을 나서면서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만 남습니다. 그래서 쟤가 정확히 뭐하는 앤데? 그 밖에 갑자기 엑스맨들의 손에 들어오는 전투기나 통일된 복장들, 장황하게 탄생해서 몇 장면 만에 사라져버리는 포호스맨, 전체적으로 인물들을 영화 틀에 맞게 어떻게든 도구로서 끼워 맞춰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고편에 등장해서 이 한 클립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울버린의 출연 이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장면을 꼽자면 울버린의 출연 장면이죠. 그냥 멋있게라도 등장했으면 좋았을걸. 영화상에서는 멋있게 등장하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영화관 내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룰 울버린 이야기에 대한 포석이었겠지만, 글쎄요, 그 분량을 더 내용에 가져갔으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과 엑스맨 프랜차이즈의 오랜 팬으로서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사실 세부적인 부분 이외에 전체적인 구도와 전반적인 줄거리, 이 영화의 장점만 놓고 본다면 정말 훌륭했던, 눈이 즐거운 거대한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재앙 영화다로 형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의 시선에서 본다면 귀엽게 엑스맨 프로페서 X의 대머리 되는 모험으로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대한 개인적으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대했던 영화고, 어찌 보면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영화라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믿고 보는 브라이언 싱어라는 말이 있으니 이번 작품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판 삼아 이후에 엑스맨 후속작에서 더욱더 싱어다운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태까지 무비드라이브의 양태영이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자 요청 리뷰 회차가 돌아왔습니다. 덧글로 제가 리뷰했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들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던 댓글들도 따로 캡처해두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